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국문과 교수가 어제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하면서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김기섭 총장은 스스로 사퇴했고, 부산대는 문제가 됐던 총장 선출 방식을 교수회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에서 부산 지역을 취재하고 있는 정민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정민규입니다. 네, 어제 부산대 54세 고아무개 교수가 학교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사건 현장이 어땠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오후 3시 5분께 발생한 일입니다. 국기계양대가 있는 부산대학교 본관 4층 난간에서 이 학교 국어국문과 고아무개 교수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뛰어내렸습니다. 곧바로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했는데, 소방당국의 확인 결과 이미 고 교수는 그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고 하고요. 인근에 있는 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네, 유서가 현장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네, 고 교수가 뛰어내린 곳에서는 A4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고 교수는 이번 일을 예상한 듯 유서의 첫 머릿말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 아래 유서 내용은 대부분 총장 직선제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 교수는 교육부 방침대로 일종의 총장 간선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면서 부산대가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중 하나였는데 참담한 심정일 뿐이라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특히 직선제를 폐지하면 학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교육부, 즉 정부의 눈치만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 교수는 교육부의 방침대로 일종의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서 올려도 시국선언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여러 국공립대학에서 올린 총장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하지 않아 대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라면서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고 대학에서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그 사립대학은 또 사립대학대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국공립대학은 국공립대학대로 어떻게 보면은 총장 직선제가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절차인데 그것을 교육부가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한 애청자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그 언론에 따르면 고 교수는 시인이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생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했던 분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고 교수는 부산대 국어국문과 교수로 이 대학 80학번입니다. 네. 민주화 운동의 최정점이었던 80년대에 부산에서 가장 학생 운동이 활발했던 부산대학에 재학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후로도 사회 현안에 침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 교수는 자신이 그동안 사회 민주화를 위해 여러 번 시국선언에도 참여한 적이 있다는 점을 유서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이 한참 문제가 됐을 때 부산대 교수 118명이 현 시국이 민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내용의 시국 선언을 발표하는데 이때도 고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대 교수회에 확인해보니 따로 교수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김재호 교수회장이 6일부터 직선제 폐지에 반발해 시작한 단식에 자신이 건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평상시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런 언론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 이렇게 주변의 지인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유족들이 제일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또 동료 교수들 그리고 학교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고 교수의 빈소는 침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이 됐습니다. 유족과 학교 관계자들이 이 빈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장례 일정 등의 협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직 자세한 장례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유족 내부에서 고인의 뜻에 따라 직선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장례 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교수의 부인은 경찰에서 고인이 사건 며칠 전에 현 부산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일에 애도를 표하고 어젯밤 9시 55분쯤 김기섭 총장이 고 교수가 투신한 곳 바로 앞에 위치한 교수의 농성장을 찾아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간선제 도입이 무산된 건 아닙니다. 부산대가 긴급 회의를 열고 차기 총장 선출 절차를 일단은 중단한 상태인데 네. 직선제를 요구하는 교수의 입장과 간선제가 필요하다는 대학 본부 입장을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고 우선 총장이 사퇴하긴 했지만 제2라운드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대학 본부가 간선제를 계속 주장하는 가운데서는 사실 직선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자, 지금 보면 그 총장 직선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총장 직선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부산대학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직선제, 간선제 그냥 들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 보니까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의미는 간단합니다. 교수회가 요구하는 직선제는 직접 선거, 바로 직접 총장을 뽑는 걸 말하고요. 네. 반대로 간선제는 간접 선거, 간접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교수들이 직선제 폐지에 반발하는지 이유도 알아봐야겠는데요. 앞서 고 교수의 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총장 선출이 민주적 절차보다 정부의 입김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대표적인 게 한국 최대 총장 임명인데요. 한국 최대는 지난 2년간 4번이나 총장 임용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경북 구미 출신으로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의 새누리당으로 3선을 한 김성조 전 의원이 네. 총장에 올 2월 취임했습니다. 부산대는 그동안 직선제로 총장을 뽑아왔는데 네. 갈등이 표출된 건 2012년 8월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 지정을 앞두고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면서부터였습니다. 김 총장은 애초에는 총장 직선제를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는데 네. 이후에 이 공약을 스스로 깬 겁니다. 간선제를 도입하도록 학칙까지 개정하자 부산대 교수회는 법적 소송에까지 나섰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탄력이 붙은 김 총장은 지난 4일 학교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임기가 내년 1월에 끝나므로 더는 차기 총장 선출 일정을 미룰 수가 없어 간선제로 총장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표를 합니다. 교수회는 집단적으로 반발했고요. 김재호 교수회장은 6일부터 단식을 진행했고 어제는 전국 거점 국립대 교수연합회와 전국 공무원 노조 대학본부가 부산대 교수회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자회견이 열린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학교 교수가 본관에서 투신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것이 비단 그 부산대학
국공립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게 보면 전국에 있는 국공립대학이 전체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총장 간선제를 밀어붙이게 된다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특히 이게 대학 자율성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교육부가 이렇게 침해하겠다. 이런 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직선제는 80년대 학원 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대학의 자주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88년 전남대가 공립대 중 처음으로 직선제를 시작했고 이후 90년대 들어서는 나머지 공립대도 속속 직선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엔 대학 민주화를 위한 각 대학 교수회의 노력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했던 게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11년 8월입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른바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네. 이 방안 중에 포함된 게 바로 총장 직선제 폐지였습니다. 교육부의 명분은 총장 직선제가 교수들의 정치화를 가속화해 연구나 교육 분위기를 해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직선제 대신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간접 선거를 유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유도만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교육부가 간선제를 도입하는 학교에는 간선제 도입을 교육 역량 강화 사업 평가 지표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하위 15%에 속하면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에 속하게 되는 거라 사실상 간선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학교가 휘청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잇따라 국립대들이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도입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이후에 각종 평가에 간선제 도입이 그 평가 항목으로 교육부가 넣으면서 대학들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부의 입김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체대처럼 정치인 출신이 총장으로 임명되기도 하고 공주대에서는 교육부가 총장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총장 공백 사태가 1년 넘게 진행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도 직선제 폐지가 대학 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수의 입장에서는 돈줄을 쥔 교육부가 예산을 갖고 대학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대가 간선제 도입을 강행하려다 총장 선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는데 부산대가 유일하게 직선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총장 임명권을 지닌 교육부와 갈등을 빚을 소지는 남겨두는 게 되는 거라서 이후 추진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게 전국의 대학들, 특히 국공립대학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를테면 민교협 같은 교수노조 같은 데서는 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네, 제가 부산대 교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와 오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네. 교수회는 고인이 자기 한 몸을 희생해 대학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의 태보를 개탄하고 무뎌져가는 사회 현실을 우려한 점을 받들어 이 문제를 교육부와의 싸움으로 보고 강압적인 정책 폐기를 요구해 나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들과도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 교수회 연합회가 함께 직선제 복귀를 위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고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부산대 교수회에 함께 직선제를 위해 싸워나가자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는 고교수를 추모하는 플랜카드가 걸리는 듯 이번 일이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가로 확산해가는 모양새입니다. 김서중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의장은 지금껏 골문게 터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부터 10여 년간 교육부가 총장 직선제의 일부 보수적이고 파행적인 모습을 비판하면서 총장 간선제로 변경하려 했던 것이 압박의 결과가 오늘의 참극을 빚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민교협 차원에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교협은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대학가의 학생들은 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측에서도 조만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문제가 사실 대학 내부에서 골맞은 문제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육 정책 내지는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빚어낸 참극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보면 각 대학마다 몸살을 앓는 것 같습니다. 사립대학들 일방적으로 대학 당국이 폐과, 취직이 안 되는 과는 없애는 이런 것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물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드디어 국립대의 경우에는 총장 직선제로 지금 교육부와 마찰을 빚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밖에 다른 대학들은 좀 사정이 어떻습니까? 앞서 공주대학교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른 국공립대는 이 총장 직선제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대부분의 공립대들이 총장 간선제로 총장을 뽑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곳곳 대학에서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주대학교에서는 벌써 15개월째 교무처장이 총장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지난해 김현규 교수를 총장 후보로 선출해서 올렸는데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김 후보자는 임명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과 고법이 교육부가 임용 제청 거부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서 적법한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총장 자리가 계속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당초에는 유순호 교수가 총장 후보자로 뽑혔는데 네.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임용 제청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유 교수가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고법으로 넘어간 재판에서는 또 법원이 교육부 쪽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대에서도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학내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를 통해서 김사열 생명과학부 교수 등 2명을 총장 후보자로 선출해서 교육부에 임명 제청을 요구했는데 교육부에서는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 전국에 많은 그 국공립대학들이 사정이 좀 다들 비슷한 것 같고 총장이 몇 개월째 비어 있고 이런 상태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뭔가 좀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학 구성원들이 원하는 총장 직선제를 교육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히 재정 지원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간선제로 관철하려는 하는 태도를 민주적인 제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대학 당국 혹은 또 학생들 사이에서도 크게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지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정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